최근에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오면서 거래량이 급감했다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들으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 지난 연말을 또 되풀이하는 거 아니냐라는 위기감이 좀 다가오고 있는데요. 2024년을 맞이하면서 과연 24년 부동산 방향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오늘은 그 이야기를 잠깐 나눠보고자 합니다. 대표님 전해주실까요? 예, 제가 지금 이제 현재 시장 흐름이랑요, 시장 전망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뭐 시장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에 대한 갈아타기라던가 아니면 전망이라는 게 이런 게 좀 나올 거잖아요. 근데 현재 시장이요, 작년이랑 똑같습니다. 작년 말이랑. 작년 말이랑 똑같으면 내년 초는요, 올해 초랑 똑같겠죠?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이제 주택 거래량 갖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왜 이제 주택 거래량을 좀 갖고 나왔냐면, 자, 우리가 이제 주택 시장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주택 거래량이 늘어나면 가격이 상승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택 거래량이 감소를 하면 가격이 하락을 하죠. 그렇죠? 주식이나 부동산 다 똑같습니다. 거래량이 터져야 가격이 상승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전국의 주택 거래량을 보면요, 1월 달에 바닥 찍고요, 2월 달에 가장 많이 올랐어요.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거래량이 6월 달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2월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줄어들었다가 또 5월 달에 또 거래량이 터졌어요. 5월 달에. 그래서 2월, 5월 달에 좀 거래량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전국 주택 거래량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서울 주택 거래량을 한번 볼게요. 2월 달에 좀 많이 터졌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5월 달에 거래량이 제일 많이 늘어났어요. 4월에서 5월 사이에. 그러니까 우리가 전국 지표로 보면 2월 달에 거래량이 가장 많이, 그러니까 진폭이 가장 크고요. 전국 지표는. 그 다음에 서울의 주택 거래량을 보면 5월 달에 진폭이 가장 큽니다. 진폭이. 그럼 이렇게 전국 데이터와 서울 데이터가 이렇게 그러니까 진폭에 대한 차이가 어떤 이유 때문에 생겼겠죠? 그렇죠? 어떤 이유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이 데이터를 보여드린 거예요. 자, 먼저 2월 달을 분석을 해보면요. 2월 거래량 증가 폭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서울보다 전국에 이제 진폭이 더 큽니다. 그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올해 1월 30일 날 특례 보금자리론 일반형 9억 이하 대출이요 40조 규모로 출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요 이제 특례 보금자리로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6억 이하였거든요. 그런데 9억 이하, 그 다음에 고정금리 4%대, 그래서 시중금리보다 상당히 낮았죠. 요게 이제 특례 보금자리론이 이제 출시가 되면서 상대적으로 9억 이하 주택이 많은 수도권하고 지방의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 거예요. 우리가 서울 같은 경우는 9억 이하 아파트보다는 9억 이상 아파트가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023년 2월 달에 분석을 해보면 전국의 주택 거래량의 진폭이 서울의 주택 거래량의 진폭보다 큰 이유가 주택시장에 특례 보금자리론이 출시가 되면서 이 유동성 공급이 되면서 9억 이하 주택 수요자들이 많이 유입이 된 거다. 그래서 9억 이하 아파트가 많은 지방이나 수도권 지역의 거래량이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5월 달에 한번 보면요. 5월 달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1월 달까지 이제 코픽스 금리가 올라가다가 2월 달부터 코픽스 금리가 계속 내려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 여기 보시면 지금 특례 보금자리론 대출 금리가 지금 파란색이에요. 요거는 시중 그냥 고정금리입니다. 고정금리가 금리가 안정되다 보니까는 4월 달에 금리가 역전이 됐어요. 그러니까 특례 보금자리론보다 시중금리가 더 싼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시중금리가 더 싸니까 9억 이상의 아파트가 많은 서울의 주택 거래량이 확 늘어나 버렸다는 거죠. 특례 보금자리로는 9억 이하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시중금리가 내려가면서 9억 이상의 주택에도 일반 은행에서 이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고정금리가 특례 보금자리론 대출금리보다 더 낮아진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변했냐? 아까 5월 달은 이게 좀 오타가 나왔네요. 자, 5월은 거래량 증가폭이요. 전국보다는 9억 이상의 주택이 많은 아파트가 많은 서울의 주택 거래량이 그러면서 확 늘어나 버린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금리 역전, 그러니까 특례 보금자리론 대출 금리하고 시중금리 대출이 금리 역전이 되면서 9억 이상 주택이 많은 서울의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9억 이상의 수요자들이 많이 유입이 됐다. 금리가 역전이 되면서 이렇게 이 데이터를 분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지금 현재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게 주택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바로
금리라는 거죠. 금리. 그리고 우리가 과거하고는 다르게 주택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주택을 매입할 때 주택 가격이 상승한 만큼 대출이라는 레버리지를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과거하고 비교해 보면 이 금리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금리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 그런데 우리가 최근 1년간의 코픽스 금리를 보면 작년에 말에 정점 찍었다가 계속 내려갔죠. 그렇죠? 예, 내려가면서 지금 다시 또 오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올라가다 보면 내년 또 1월 달부터는 정점 찍고 또 이제 안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예, 근데 올 하반기는 아마 좀 이제 주담대 대출 금리가 조금 좀 불안할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지금 이제 코픽스 금리가 가는데, 자, 그 작년과 마찬가지로, 예, 내년 초부터 금리는 상당히 좀 스테이블하게 좀 안정적으로도 흘러갈 거다. 그래서 금리가 뭐 4% 초반대나 3% 후반대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이제 고정금리 자체가. 자, 그 다음에 올 초에 특례 보금자리론 대출이 출시가 됐잖아요. 예, 4% 고정금리. 자, 근데 신생아 특례 대출이 내년 1월 달부터 출시가 됩니다. 27조. 얘는요, 금리가요, 1에서 3%대예요. 올해 나왔던 특례 보금자리론보다 금리가 더 낮습니다. 금리가. 자, 거기에다가 지금 입주 물량 지금 감소한다는 거.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올해 입주 물량이 지금 3분의 1토막 나죠. 올해 한 32,000가구 공급됐는데 내년에는 한 10,000가구도 공급이 안 됩니다. 입주 물량이요. 자, 거기다가 지금 전세가는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내년 초부터는 또 시장이 또 살아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 이맘때 시장이 안 좋았잖아요. 예, 똑같은 겁니다. 작년 이맘때 안 좋았다가 1월 달에 바닥 찍고 올라간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금리가 안정이 되고 입주 물량이 감소를 하고 전세가는 계속적으로 올라가면서 매매가하고 갭 매기가 들어가면 당연히 거래량이 증가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과거에서 우리가 또 배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옹고지신처럼. 그렇죠? 우리가 시장이라는 건 어느 정도 예측을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뭐 이제 포트폴리오라든가 투자에 대한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새롭게 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올해 하반기는 좀 상당히 좀 어려울 겁니다. 지금 한 달 반 남았잖아요. 좀 어려울 건데 내년 1월 달에 이제 바닥을 찍고 이제 거래량이 좀 늘어날 거예요. 예, 그래서 24년 예, 시장 전망에 대한 전망치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연말에는 분위기가 조금은 어두울지 몰라도 그래도 내년에는 올해와 비슷한 양상으로 흐를 것이다라는 좀 기분 좋은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2024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어떻게 또 부동산 시장에 접근해야 하는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 대표님 간략하게만 소개 부탁드려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아파트 거래량이 많이 감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 거래량이 감소를 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재건축 이슈가 있거나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들은 지금 호가도 많이 오르고 지금 거래량도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이라는 거는 돈의 흐름을 좀 쫓아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정비 사업이 투자자들의 유입이 되는 지역입니다. 재건축 아파트, 그 다음에 재개발 지역들, 이런 지역들이거든요. 이 정비 사업이 과거하고 지금하고 많은 부분이 달라졌습니다. 예, 많은 부분이 달라졌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투자에 대한 패턴도 좀 달라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어떤 점이 변했는지,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정비 사업이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지역적인 설명도 좀 해드릴 겁니다. 우리가 또 용산권 하면 상당히 투자 금액이 높잖아요. 그런데 용산에서도 아직까지는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들이 남아 있습니다. 용산권 소액 투자 전략에 대해서도 제가 세미나를 준비 중에 있으니까 세미나에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